예, 안양의 힘, 안양의 대표 일꾼 은경택입니다. 오늘 284회 1차 정례 시정질문을 허락해 주신 최병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네 꼭지의 시정질문을 신청을 했습니다만 1번, 2번은 서면 답변서로 가름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오늘 시정질문 내용 중에 시장님께 설명을 요하는 질문은 많지 않습니다. 이제 확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우리 존경하는 강익수 의원님께서 교도소 관련 시정 질문을 하는 거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는 시민들의 관심사고 안양의 미래가 달린 건에 대해서는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꾸준히 계속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 먼저 여러 번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화만 낸다, 이런 논리는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대호 시장님 답변석으로 모시겠습니다.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 첫 번째, 최근 일어난 시청 강무원의 간부 공무원의 직장인의 기록품에 대한 최대호 시장님의 견해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답변서로 가름하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11월 1일 이후 5월 31일까지 안양시에서 발생된 공직사회의 징계 건수는 약 85건입니다. 이 중에 강제추행, 직장 내 괴롭힘 등도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을 위해서 시장님 더 노력하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자, 출산장려금과 관련해서 지금 안양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거를 보면 출산장려금과 관련해서 안양시의회가 무척 잘못한 것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시장님, 관련해서 안양시의회가 잘못한 게 무엇입니까? 제가 무슨 잘못됐다 잘됐다 얘기를 놓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지금 여론이 집행기관에서 잘못한 걸 갖다가 의회가 잘못한 거로 몰아가기 때문에 의회가 뭐를 잘못했냐, 시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무슨 의회를 잘못됐다는 얘기를 자,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시장님 입장에서는 의회가 잘못된 게 없다라는 말씀이시죠? 그렇습니까? 의회의 입장이나 권한도 존중해야 되겠지요. 그러니까 의회가 뭘 잘못했냐 말씀 안 하시잖아요.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은 의회 탓을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고, 이 조례안이 심의 의결되는 과정에서 분명히 담당 부서와 협의, 논의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문제를 의회로 탓하는 것은 저는 적절치 않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시장님께서 안양 시민을 대상으로, 의회를 대상으로, 이해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논란에 대해서 사과를 하셔야 되는데 사과하지 않는 모습도 굉장히 실망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재건축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강익수 의원님께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결론은 땅 주인인 기재부를 배제한 안양시와 법무부의 MOU 체결은 분명히 문제가 있었다라는 부분은 시장님께서도 인정하신 거예요?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안양시와 교도소는 먼저 한 거지요. 그래서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문제 있었다기보다는 그런 절차가 없습니다. 자, 절차가 이해 당사자끼리 합의를 해 와서 기재부의 승인을 받는 절차가 필요한 것이죠. 제가 문제가 있었냐 없었냐 여쭤봤으니까요. 문제가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라고 말씀하셔야지 장황하게 설명 안 하셔도 된다는 말씀 또 드립니다. 자, 지금 뭐 기재부하고 어느 정도 대화가 잘 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국토의 국공유지를 관리하는 기재부 입장에서는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초역세권으로 발전될 안양교도소 부지에 또다시
법무시설, 수용시설을 짓는 것에 대해서 난색을 표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무부와 MOU를 체결하는 과정에서 기재부의 의견이 반영되어야 되고 또 그러한 부분에서 기재부와 사전 협의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가운데 MOU가 체결이 됐고 강희수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MOU 체결하자 말자 대대적으로 홍보를 통해서 교도소가 금방 이전할 것처럼 한 것에 대해서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관련된 분들 안양시민께 사과하고 이제부터라도 기재부와 안양교도소의 완전 이전을 위해서 협의를 해야 되고 제가 만약 시장이라면 안양교도소의 완전 이전을 위해서 시장님부터 시작해서 교도소 완전 이전을 바라는 시민들이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에요. 교도소 이전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 가서 집회도 하고 1인 시위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적극 행정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과 안양의 정치권, 안양 시민들이 힘을 모아야 될 시점이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안양도시공사 업무와 박달 스마트밸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 박달 스마트밸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또 시정 질문을 합니다. 이유는 박달동 주민들을 비롯한 안양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과 사업의 진행과 관련해서 안양 시민들께 정확한 정보를 드리고 시민의 대변자로서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오늘 시정 질문을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차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박달 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은 국토부의 그린벨트 관리계획 사전 입지 심사와 그린벨트 해제가 선행되지 않고는 논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양시와 도시공사는 또다시 민간사업자 선정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박달 스마트밸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대형 건설사, 부동산 전문의사, 금융권, 다시 말씀드리면 관련 업계하고 안양시나 안양도시공사와 비교해보면 어느 쪽이 정보력이 더 뛰어나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업계에 계신 분들이 빠르겠죠. 그렇죠. 예, 네. 맞습니다. 업계가 상당히 정보력이 빠릅니다. 따라서 저는 오늘 업계의 정보력을 바탕으로 시정 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을 드렸었는데 박달 스마트밸리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한개 건소 7개 기업만 들어왔습니다. 건설사 2개, 금융사 2개, 시행사 3개, 7개 기업이 들어왔는데 왜 이렇게 인기가 없다고 생각하세요, 시장님?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이 맞물린 것 같습니다. 최근에 백현동 마이더스 사업도 거기에 또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인가 봐요. 그쪽은 많이 쏠렸고요. 우리 시는 지금 한개 건설만 들어왔었는데 네. 예, 조금 아쉽습니다. 4번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이제 시장님 말씀도 일리가 있지만 이게 전체적으로요.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 이제 박달로 이렇게 명명하겠습니다. 조성대 문제점이 크게 3가지입니다.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한 부분이 있고요. 지비 해제 불투명 등으로 인한 사업성의 불확실성, 사업성이 없다는 거고요. 사업의 불투명 및 PF금리입니다. PF 고금리 등으로 사업성이 없다.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관심이 없는 거지. 백현동 이런 거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말씀드립니다. 시장님, 지금 국방부 합의각서 안을 가지고 국방부가 기재부와 협의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예, 맞죠. 시장님, 국토부에 지비관리계획 사전 입지 심사 우리 시에서 신청했습니까? 모르시죠? 자, 시장님 들으시면 돼요. 네. 국방부에서 안양시에 합의각서 안을 만들면서 2가지를 요청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비관리계획 사전 입지 심사라는 것을 국토부에 가서 맡아와라. 다시 말씀드리면 사업 부지 내의 대부분이 그린벨트이니까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한지를 알아보고 그러는 거예요. 신청했습니까?
과장님 신청했어요? 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아니, 잠깐만요. 신청했어요? 신청 여부만 말씀하시면 돼요. 심의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심의됐고 용역 추진 중이랍니다. 자 그게 예. 아니고요. 이번에 그 박달 관련 GB 관리 계획 변경 승인을 위한 용역이 들어갔잖아요. 네, 이게 선행되고 국토부에 GB 관리 계획 사전 입지 심사를 받았어야 되는데 순서가 안 맞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국토부의 사전 입지 심사는 통과되지 않았습니다. 관련 자료 5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지금 저렇게 추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추진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사업 타당성 및 합의각서 검토 중이에요. 기재부에서. 그런데 문제는 안양시와 국방부가 맺은 합의각서안이 완전히 체결된 게 아니거든요. 체결이 된 다음에 그걸 가지고 기재부와 협의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번에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안 가진 것은 뭐냐면 그린벨트 해제 등으로 사업 면적이 확보가 안 됐다. 또 국방부에서 요구하는 합의각서의 필수 조건인 GB 관리계획 사전 입지 심사 통과가 안 됐다. 그렇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가 불투명하다. 그래서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는 여기 잘못 들어갔다는 손해보겠다, 망하겠다. 이래서 안 들어온 겁니다. 따라서 사업 면적이 확보가 안 되는 상태에서 사업자를 선정하려고 하는, 민간 사업자를 무리하게 선정하려고 하는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말씀 드리는 것이고요. 11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저기에 보면 9페이지 보겠습니다. 10페이지. 예, 됐습니다. 자, 여기서 지비관리계획 사전 입지 심사가 왜 중요하냐면 기부시설 부지입니다. 35만 평에 대한 관리계획 변경이 있어야 되고요. A구역입니다. 양역 예정부지 47만 평에 대한 지비 해제가 우선이 돼야 됩니다. 사전 입지 심사가 통과되지 못하면 이 사업은 못하는 거고요. 민간 사업자는 선정해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시장님 그 설명드린 대로 최근 발주한 지비관리계획 사전심사 용역 결과가 나온 다음에 추진해도 늦지 않은 거예요. 민간 사업자 선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행되어야 할 것을 왜 자꾸 뒤로 밀어가면서 민간 사업자 선정까지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 사업자 선정이 됐어요. 국토부의 지비관리계획 사전 입지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어요. 여기 보세요, 시장님. 제 얘기 들으셨어요? 예, 예, 민간 사업자 선정은 되었는데 국토부의 지비관리계획 사전 입지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사업이 진행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그 전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니, 하나. 사업이 진행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안 되겠죠. 예, 그겁니다. 네. 예, 절차 하자 안 돼요. 그런데 민간 사업자를 서둘러서 신청할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국토부의 사전 입지 심사와 민간 사업자 선정 두 가지가 필수 요건인데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세요? 지금 기부시설에 아니 사전 이 입지 얘기는 먼저 심사하고 드릴 것 같아요. 시장님 예. 사전 입지 심사하고 예. 민간 사업자 선정하고 어떤 것이 중요하고 어떤 것이 우선되어야 되느냐 이거 여쭤보는 거예요. 글쎄요, 둘 다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예. 되고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전 입지 심사가 통과되지 못하면 절차상의 하자가 생기면 민간 사업자 선정은 선정되더라도 무효가 되는 겁니다. 사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지, 답변할 수 기회를 주십시오. 자, 예. 아니, 자, 시장님. 잠깐만요. 그 제가 기부시설에 설명을 요구하는 것은 설명하시면 되고요. 확인하는 것은 아니, 확인만 일방적으로 혼자 해주시면 말씀하는 거 이게 자, 질의응답인가 이게. 따라서 국토부의 지금 박달 스마트밸리 주성 사업이 성공되려면 잘 되려면 국토부의 그린벨트 사전 입지 심사가 더 중요하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안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6페이지 좀 보실래요? 제가 잘못 만들어놨네. 자, 저 보세요. 저게 지금 박스 친 게 사실 빠져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저거를 왜 빼먹었냐? 고의 누락이냐? 아니면 실수로 빼먹었냐?
라는 부분에 의문이 생기는 것이고요. 제가 저기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지금 국토부에서 그린벨트 관리계획 사전 입지 심사와 관련해서 아까 기재부의 의견대로 굉장히 부정적인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시작할 때 제가 말씀드린 정보력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저게 되지 않으면 민간사업자는 선정해도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시장님, 예전에 제269회 임시회 시정질문 이 자리에서 제가 박달 스마트밸리 사업 잘 되십니까 했을 때 난관에 부딪혔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기억나세요?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기억나세요? 아니, 답변할 시간도 주지 않으면서 의원님 혼자만 말씀하시고 그러면 뭐가 이게, 시장님. 아니, 이게 소통입니까? 시장님이 박달 답변실 스마트밸리. 사항이 있는 거고요. 결과를 제가 어떻게 여쭤볼 예측하십니까? 사항이 있는 거예요. 아니, 제가 답변한다고 그러니까 답변할 수 있는 그냥, 시간 안 주지 않습니까? 박달 스마트밸리 결과를 어떻게 예측하십니까? 최근에 좀 난항에 부딪혔습니다. 국토부에 우리가 지비 해제해야 되는데 네. 지비 해제가 참 쉽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 들어서 네. 그동안에 국방부와 협의가 잘 진행돼서 네. 국방부에서 기재부까지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만은 네. 최종의 그 지비 해제 결정권은 국토부가 가지고 있고 국토부 중에서 중앙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러한 여러 가지 도시의 사례를 봤을 때 참 쉽지 않은데 네네. 또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것도 그럼요. 우리가 또 해야 할 역할이 예, 아닌가 예. 생각합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쉽지는 않지만 예. 이 사업은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시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국토부에서 박달 스마트밸리 사업 지구 내에 그린벨트 해제가 쉽지 않고 거기 그린벨트 면적 중에 64.6% 약 31만 평이 1, 2등급지입니다. 1, 2등급지. 1, 2등급지 해제가 쉽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 그린벨트 해제 관련해서 국토부와 진척된 내용이 있습니까? 있습니다. 네, 답변하세요. 예. 답변 안 드리려고 답변 드려야 되겠습니다. 보니까. 예, 답변하시라고요. 예, 기부시설에 사전 입지가 가능하다는 국토부 관광대 네. 이 얘기가 있었고요. 아, 또 기재부도 검토가 잠깐만요. 기부시설은 변경이 가능하다?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기재부는 검토 완료되었고 국유재산 정책 심의가 개최된다는 담당 과장과 협의가 됐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요, 그린벨트가 해제됐다는 게 아니라 그린벨트 해제는 기재부의 영역이 아니라 국토부의 영역이고 이번에 원희룡 장관께서 오셨고요, 실장님, 과장님들 오셨기 때문에 이제 거기서 나온 얘기도 같이 말씀을 드린다는 뜻입니다. 아무튼 지금 기부 면적 35만 평은 변경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행입니다. 자, 이 총 사업비가 저거 좀 꺼주시고요. 아까 11페이지인가? 좀 봐주실래요? 예, 이겁니다. 자, 총 사업비가 2조 2천억입니다. 자, 기부 면적 35만 평은 가능하다고 했는데 나머지 1, 2등급지 31만 평은 요원합니다. 그러면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 2조 2천억 원을 들여서 사업을 하겠다고 했는데 혹시 그린벨트 미해제로 인해서 개발 면적이 축소되거나 하면 이 기부대 양여 사업은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균형이 맞아야 되는데 균형이 안 맞을 수 있다. 불투명하다. 할 수 없을 수도 있다. 라는 의견에 대해서 시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글쎄요, 쉽지만 않습니다만은 또 어려운 문제를 풀어내고 능력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의지와 중지를 잘 모게 되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민간 사업자들이 그냥 돈 투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참여를 하게 되는 것이고 배팅 하지 않습니까? 해석에. 예. 예, 시장님 입장에서는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자, 향후에 국토부와 지비 해제 관련 해서 지비를 해제하는 과정에서 가용용지 축소 등으로 인해서 양여부지의 개발 면적이 줄어들거나 개발 이익이 급감할 경우 국방부와 협의한 기부시설 규모의 축소를 민간 사업자가 요청하면 가능하지 않죠?
그 다 미래 상황까지는 어떻게 지금 우리가 아니, 얘기하겠습니까? 아니, 일반적으로 판단해 보세요. 가능하지 않죠. 아니, 미래 상황에 이 대해서 사업은 부적절하다 생각합니다. 이 사업은 네. 국방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게 아니라 안양시가 나서는 거기 때문에 국방부는 아쉬울 게 없어요. 그래서 국방부가 요구하는 시설을 안양시나 민간 사업자 입장에서는 최대한 충족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국방부 양보 안 할 것이고요. 오히려 계류장 추가 등등을 요구해서 사업 규모는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자, 공모지침서 4조 3항에 보면 이러한 내용이 있어요. 안양시 및 안양도시공사는 조성사업 전반의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되는 구역 경계와 그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20조 6항에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발 제한구역 해제가 무산되는 등 본 사업이 중도에 종료되더라도 안양시 및 안양도시공사에게 민간 사업자는 이와 관련돼서 일체의 이의제기 및 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시장님, 이런 독소 조항을 넣은 이유는 뭡니까? 일반적으로 그런 그 조항이 들어있나 봅니다. 일반적인 조항은 예. 아니고요. 예, 모든 개발 사업의 리스크 부담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아니요. 사업자에게 이렇게 그 의무적으로 넣고 그래도 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독소 조항 또 갑을 관계 있어 계약 관계 있어서 불공정 행위, 불공정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법조계의 일반적인 의견임을 말씀드리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시장님은 일반적인 조항이다 하는데 그만큼 안양시는 안양도시공사는 사업 추진에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아니면 안 되는 줄 알면서 다른 목적, 즉 정치적 선거용으로 민간 사업자는 선정해야 하니까 그런 거 아닌가라는 것이 업계의 목소리고 저도 일정 부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시장님 제가 여쭤보면 답변 좀 할까요? 아니 제가? 잠깐만요. 시장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시장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시겠죠. 아니 모든 얘기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게 되면 아니, 시민들이 다 보고 있고 아니, 이게 원래 기사 될 텐데 시장님, 마치 제가- 안양시 행정이 문제가 있는 걸로 비춰지지 않습니까? 예, 지금 문제 있어요. 절차상 필요한 겁니다. 이 문제 과정이. 있습니다. 시장님, 예. 지금 그리고 제가- 업자들의 입장만 이제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자 시장님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장님, 그 예. 나중에 기자회견 하든가 보도자료 내세요. 시장님, 이러한 독소 조항을 넣는 것은 결국 불공정 조항이고 사업이 안 되더라도 안양시와 도시공사는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것이고 이거는 향후 법정으로 비화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의원님 다른 시장님, 모든 개발 사업의 그러니까 내용을 보셨습니까? 시장님, 보시고 확인하신 거예요? 지금 답변 기회 드리려고 예. 하는 거예요. 아니, 시장님, 지금 드리는 답변 내용에 기회를 대해서- 충분히 안 주지 않습니까? 아니, 지금 지금? 드리는지 하고 말 끊으세요, 시장님. 자, 지금 드린 그 독소 조항과 관련해서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든 개발 사업에는 리스크 부담을 최소화시키 가지고 다 넣었다고 그럽니다. 안양시만 유례에게 이게 업자에 전환시키는 문제가 아니고 모든 개발 사업에 그런 공모 사업 지침서를 보셨나 모르겠습니다. 해서 봤습니다. 예,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예. 예. 자, 이거는 결국은 안양시는 이 사업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책임지지 않겠다, 보상하지 않겠다라는 조항을 넣었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아니 의원님 다른 공모 지침서 보셨나요? 다른 개발 사업자 다른 지역에 예, 안양시 보시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안양시 공모지침서에 다 나와 있는 사실만을 지금 저는 발언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자, 지역에 시장님, 개발 사업도 보셨나 모르겠어요. 시장님, 이제 우리가 만약에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1, 2등급지가 조금 전에 제가 31만 평이라고 얘기했고요. 전체 47만 평의 그린벨트가 해제가 되면 이제 해제 면적의 20%를 공원 녹지 지역으로 조성 보전해야 되는 건 알고 계시죠? 아까 제가 묻는 답변을 왜 답변 안 하시나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아니 시장님이 저한테 뭘 예. 왜 물어요? 시정 질문은 제가 시장님한테 여쭙는 거예요. 아니 소통이 나는 게 서로 묻고 답할 수 있는 거 소통을 좀 아니겠습니까? 개인적으로 그래서. 하세요. 제가 시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면담 요청을 몇 차례를 했는데 한 번도 안 받아주시고 소통 말할 자격이 있으세요? 시정 질문은 의회가 집행기관에 하는 겁니다. 묻는 거에만 답변하시면 되고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1, 2등급지 해제 31만 평, 집이 47만 평 해제되면 20%를 해제 지역 내에 공원 녹지 부지로 조성하거나 남겨놔야 된다. 이 내용을 알고 계시죠?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 저기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민간 사업자가 개발해서 분양할 수 있는 면적은 더 줄어듭니다. 저기 주거용지하고 산업시설용지가 합해서 약 15%가 됩니다. 15%. 자, 그렇게 되면 15%도 지금 적은 거예요. 제가 이따가 말씀드릴 거예요. 수지가 안 맞는다. 근데 더 줄어들면 사업성은 더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민간 사업자가 선정이 되더라도 사업 추진이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민간 사업자들이 사업에 관심을 안 갖는 것이다. 시장님, 저 사업이 사업성이 없다라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들어보시고 답변 기회 드릴게요. 제가 해라 마라 하겠습니까? 예, 그럼 답변 기회 드리겠습니다. 자, 저 표를 보시면 전체 개발 면적이 56만 2천 평입니다. 가용부지는 주거용지가 7만 3천 평, 산업용지 15만 평입니다. 저게 분양가도 지금 정해져 있어요. 분양가. 저거를 분양가를 다 빼면은 약 3조 원에 달하는 사업 투자비가 안 나옵니다, 지금. 아까 2조 2천억 했잖아요. 저거는 2021년도에 작성된 거고요. 10년 이상 돼야 되는 사업입니다.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 보면 3조까지 갈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 의견인데 15만 평을 지금 책정된 금액대로 분양이 100% 된다 해도 거기에 훨씬 미치지 못하다. 그래서 사업성이 없다라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간 사업자에게 집이 1, 2등급 예상 면적을 이미 알려드렸고요. 예. 민간 사업자로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한개 커져 들어왔습니다만은 아직 지금 현재 2차 공모 기간이 남아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한두 개는 더 들어오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네. 봐야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 저 사업의 관건은 우리가 지침서에 공모한 대로 그린벨트 해제가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가 이 사업의 핵심이고 저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시가 도시공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린벨트가 해제돼야 된다. 그런데 지금 들리는 정보에 의하면 1, 2등급 해제는 힘들고 해제가 되더라도 해제 지역 내에 녹지, 공원으로 조성되어야 돼서 사업 면적이 줄어들을까 봐 염려가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아까 4페이지인가요? 자, 세 번째입니다. 사업의 불투명 및 PF 고금리입니다. 저게 지금 1차 공고 때 PF 금리가 3.5%였어요. 답변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2023년 올해 PF 금리가 8%대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8%가 넘어가면 사업 못한다. 우리 담당 과장님께서도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공모 지침서를 보면 민간 사업자가 비용해야 되는 비용 부담이 2조 2천억입니다. 일부에서 3조까지 올라간다고 얘기하는데 3조를 얘기하는 배경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총사업비가 2조 2천억인데 업계에서는 물가 상승, 인건비 상승, 자재비 상승, 금리 상승 등을 고려하면 3조를 육박할 것이다. 왜 그러냐? 탄약고 시설을 만드는데 지금 1조 900억, 1조 1000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탄약고 시설에 관련된 그 시설 기준이 없어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군의 시설 기준을 적용하면 공사비는 엄청 뛸 것이다. 또 사업부지에 시장님 좋아하시는 스마트 시티 시스템 구축할 거예요. 사업비 수천억 늘어납니다. 또 3.5%였던 PF 금리가 8%대로 치솟았다. 이렇게 되면 3조는 좋게 넘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장님, 민간 사업자가 약 3조 원에 가깝거나 훨씬 넘는 비용을 지불하고 민간 사업자가 부지를 개발해서 분양을 해서 이득을 취한다면, 남는 장사를 한다면 얼마큼 분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계산을 해봤습니다. 예, 제가 볼 예. 때는 15만 평 갖고는 안 되고요. 저 15만 평도 그린벨트 미해제로 축소될 수 있는데 최소한 20만 평은 돼야 된다. 그래야 사업이 성공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결과적으로 이 사업에 대형 금융사, 대형 건설사 관심을 많이 표하지 않는 것은 이제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또 사업 기간의 장기화, 사업의 불투명, 사업의 불확실성 때문이다라는 것이고요. 또는 적자도 예상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언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차례 말씀드렸던 거예요. 기가 따갑도록 지비관리계획 사전 입시 심사를 먼저 받고 지비 해제 관련 업무를 가시한 다음에 민간사업자 선정해라라는 얘기인데 뭐 제가 백날 떠들어봐야 뭐 시장님이나 김진수 과장님이나 뭐 반영을 전혀 안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비관리계획 사전 입시 심사가 통과하지 못하면 시장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적 문제가 생겨서 사업을 못하는데 왜 민간사업자 선정을 그렇게 빨리 하려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전시행정, 꼼수행정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민간사업자 선정은요 4개월이면 끝납니다. 길어야 5개월. 2, 3년, 3, 4년 걸리는 것을 먼저 해야지 4개월이면 끝나는 것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드리고요. 시장님 그 도시공사 제안서 평가위원 선정과 관련해서 혹시 보고 받으신 적 있으세요? 네, 받았습니다. 예, 어떻게 받으셨어요? 예, 민간사업자 영역도 제안서를 평가하기 위해서 제안평가위원들 풀저로 놓고다 네. 지난 3월 27일 10개 분야의 평가위원 모집 공고를 내서 네. 지금 받았고 선정까지 했습니다. 예, 270명 선정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도시공사에 전화해봤습니다. 어떤 선정 과정, 어떤 선정 기준을 거쳤냐 하니까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행안부 이해규입니다. 이해규 이거대로 분명히 했다고 그랬어요. 그럼 왜 이거대로 했냐 했을 때 도시공사에서는 안양시 신성장 동력과와 협의해서 이걸로 했다고 그랬어요. 거기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4절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운영 현황을 적용했다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계약 담당자는 쭉 해서 입찰 참가자가 제안서 제출 시 계약 담당자가 미리 정한 심사위원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선정한다. 추첨 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 순으로 선정한다. 이게 행안부 예규입니다.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안양시와 안양도시공사는 저 기준대로 했다고 하면서 저 기준대로 안 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지방공기업법 제64조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8에 따르면 공사는 회계처리, 계약의 기준 및 절차와 입찰 참가 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 그 성질에 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270명의 평가위원 어떻게 정했냐? 나이 순으로 정했습니다. 고령자 순으로 나이가 많은 순으로 정했어요. 분야별로. 물론 여성위원은 10% 3명 우선 적용을 했고 나머지는 고령자 순으로 적용을 했습니다. 제가 자문을 받았어요. 안양도시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에 규정한 추첨 과정을 거치지 않았던 점에서 절차적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사료됨.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장님. 저도 구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사실대로 지금 말씀드려요. 현재 LH나 GH의 롤 모델을 따랐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예. 운영 방법은 따랐어요. 제가 여기 다 갖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행안부 예규에 추첨을 통해서 선정하게 돼 있는데 제 말이 100% 맞는 얘기예요. 추첨을 하게 돼 있는데 추첨을 하지 않고 연장자 선으로 10개 분야에 270명을 선정했다라고 하면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글쎄요, 제가 그 문제는 좀 정확한 보고를 못 받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또 말씀드렸잖아요. 챙겨봐야 되겠습니다. 판단 가능하지 않으세요? 규정을 지키지 않으면 잘못된 거고 무효예요, 무효. 자, 제가 이 말씀을 왜 또 드리냐면 여러분
박달 스마트밸리 관련해서 대장동, 천화동인, 화천대유와 많은 연관됐다는 기사들이 나온 적이 있어요. 평가위원을 임의로 정했다, 공정하지 않게 정했다, 투명하지 않게 정했다라는 것은 불순한 의도로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서 규정을 무시하고 연장자 순으로 정한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참여 의향서를 제출한 시행사 중에 대장동에서 수천억 원을 분양해서 돈을 벌은 HMG라는 회사가 있어요. 이 회사의 자회사가 지금 박달 스마트밸리 조성 사업을 하겠다고 지금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 사업을 하려면 굉장히 이렇게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회사가 또 대장동 사업처럼 해먹겠다고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걱정하는데 평가위원을 규정을 지키지 않고 고령자 순으로 정해서 또 불법 행위를 할까봐 문제가 되는 거고요. 시장님, 2021년도 12월에 심사위원회 자격 논란과 관련해서 전국적으로 망신을 당했어요. 그러면 지금은 평가위원을 선정할 때 그때보다 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때는 랜덤 방식으로 추첨을 했었거든요. 이번에 그렇게 하자는 이유가 뭐냐? 불순한 거 아니냐? 이 말씀 드리는 거예요. 답변을 좀 드릴까요? 예, 말씀하세요. 평가위원회 후보자 적격 심사는 우리 안양도시공사 개발본부 직원하고 또 안양시 신성장 전략과 직원들 교차 검증하였고요. 네, 다 도시공사 안전감사팀과 안양시 감사실 직원이 입회에 공정을 기했는데 270명이 다 심사에 참여하는 의지 않습니까? 네. 거기서 이제 분야별로 랜덤을 하나씩 뽑게 되냐, 업체가. 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 물론 포함은 돼 있습니다만은 심사에 다 참여하는 거 아니다 생각이 되겠어요. 결론은 도시공사에서는 지방자치단체 계약, 입찰 계약 예교들을 했다 했는데 예교들을 안 한 게 문제고요. 지금 김진수 과장님 갖다 주신 답변 자료 저한테 주시고요. 제가 다 확인한 겁니다. 이거 왜 이 규정을 적용했냐? 안양시와 협의했습니다. 안양시 누가 협의했냐? 신성장 동력과와 신성장 동력과 맞습니까? 협의했다라는 답변을 갖고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잠깐만요. 네. 저는 이 원안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추가 예상 질의 답변서에 대해서는 네. 보지 못했고 예, 알겠습니다. 못 받았습니다. 예, 이해됩니다. 자, 지난번에 평가위원, 심사위원과 관련해서 논란이 많았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더 강화된 검증과 평가 방식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확보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시청 공무원의 갑질 또는 직장 내 기록힘과 신고 후 늑장 대처와 관련해서 최대우 시장님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안양시 공직사회와 안양시민이 납득할 만한 조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또한 출산 장려금과 관련된 논란과 관련해서도 의회와의 소통을 정시하고 의회를 무시한 최대우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기관의 이기적인 태도와 내로남불의 형태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의회의 심의 의결 과정에서도 집행기관과 충분한 소통과 동의가 있었음에도 모든 잘못을 의회에 전가하는 모습은 있을 수 없는 모습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최도 시장님께서는 이번과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청되는 사안임에도 사과를 하지 않고 의회와 공직사회에 사과를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공직사회 구성원들이 큰 실망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교도소 문제는 국가의 국공유 재산의 효율적인 이용을 전제로 하는 기재부와 업무 협약의 당사자인 법무부와 안양시가 각각 다른 정책 방향과 속셈으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무부와 최대호 시장을 비롯한 업무 협약의 당사자들은 안양 시민들께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안양 시민들께 사과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양 시민들의 바람대로 이제부터라도 기재부와 안양교도소의 완전 이전을 위한 노력에 모든 힘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박달 스마트밸리 조성 사업은 박달동 주민을 비롯한 만안구 주민들과 안양 시민들의 기대와는 달리 매우 안타깝게도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잉여
부지, 즉 도시개발 사업의 부지 중 약 67%가 그린벨트 구역이며 이 중 64.6%가 해제가 어려운 1, 2 등급지로 현실적으로 지비 해제 협의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박달 스마트밸리 조성 사업이 불투명한 가운데 안양시와 도시공사는 공모지침서에 사업이 중도에 취소되더라도 책임이 없다라는 독소 조항을 넣어가면서까지 민간 사업자 선정을 서두르는 것은 모종의 속셈이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낳기에 충분합니다. 총선을 앞둔 정치적 계산이며 선거용이 아니라면 추진할 수 없는 대규모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업계의 공통된 목소리임을 최대호 시장님과 안양시 그리고 도시공사는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끝으로 박달동과 만안구, 안양시를 위해서 박달 스마트밸리 조성 사업은 민간 사업자를 통한 불투명한 현재 기부대 양육 사업보다는 국토부 등 중앙정부의 공공개발 형태로 추진되어야만 공사기관의 단축과 사업의 성공을 통한 박달동과 만안구, 더 나아가서 안양의 균형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음 또한 최대호 시장님과 집행기관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시장님 잘 들으셨죠? 들으셨죠? 네. 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 저의 실행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안양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